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입니다. 이게 191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109년 전인가요? 109년 전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조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술국치? 예, 경술국치는 굉장히 조용했다는 이미 거예요. 1905년에 외교권을 뺏기고, 예. 뭐 그 이후에는 그 조선의 지배층들은 이제 뭐 저 자기도 받고, 네. 뭐 저 경력금도 받고, 네네. 뭐 이미 뭐 조용했다 그러는데, 네. 그런 거죠. 뭐 굳이 뭐 이야기하자면은 1905년에 우리가 외교권을 뺏기고 이제 1907년이던가요. 그때는 보면 이제 군사권도 뺏기게 되죠. 그리고 1910년 언저리 되었을 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지배계층은 자기를 받았고 또 보면은 상당수의 관리들 대략 한 90% 이상의 관리들이 다만 고용처가 대한제국에서 일본 제국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일반 국민들, 일반 이른바 수탈에 시달리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흔한 얘기로 이놈이 됐든 저놈이 됐든 같았던 거예요. 그러네요. 좀 씁쓸한 날입니다. 오늘 씁쓸한 치욕스러운 날이죠. 치욕스러운 날. 칠. 그래서 국칠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오전에 열었습니다. 이게 513조에 달하는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한 거예요. 513조. 그러니까 나라 빚을 갖다가 26조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 보면은 지금 많은 이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재정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지 지출을 갖다가 과다하게 책정해서 그 예산을 과다하게 늘리는 것이 맞는가? 이 상태로 가면 앞으로 2023년이면 나라 빚이 1000조가 된답니다. 그래요. 뭐 그건 뭐 경제 문제고. 예. 저는 그 오늘 또 국무회의에서 네네. 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서 이 양반이 현실 감각, 균형 감각을 또 완전히 상실했다. 네네. 점점 더 이상해져 가고 있다. 그 오늘 그 이 양반이 캐치프레이즈 들고 나온 거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예요. 네. 이 표현을 거듭 썼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네. 만드는데 뭐 이번 예산에 뭐가 있다. 네네. 그리고 또 강한 나라의 기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의 기반은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또 마무리하면서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뭐 만들기 위해서 뭐 국민 여러분과 뭐 이런데 아니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그게? 지구상에 없는 나라죠. 이 김정은이가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뭐 미 제국주의자들도 없고 뭐 손댈 수 없는 강력한 뭐 나라를 만들겠다고 싱크로나이즈율이 거의 9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거 뭐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떤 거냐? 한일 경제 전쟁을 지금 촉발시켜 놨잖아요. 지소미아. 지소미아도 파기하고 네. 지금 미국이 지금 그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네. 그 우리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했다. 네. 한국 이럴 수가 있느냐? 네. 뭐 지금 뭐 일부 전직 관료들은 한국이 이제 스스로 에치슨 라인 밖으로 나가려고 네. 아주 작정을 한 거나 했는데 네. 어제는 우리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가지고서 네. 미국 정부가 왜 공개적으로 우리의 뭐 외교 정책 자주권에 대해서 뭐 숟가락 놓고 입을 주둥아리 놀리느냐고 이거 아니 한미 동맹의 역사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대사를 이렇게 불러가지고서 이거 뭐가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가 외교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껄끄러웠던지 흔한 얘기로 대사를 초치했다는 표현은 안 써요. 그냥 협의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상 초치한 겁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내년도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데 특별히 주안점을 두었다 하는데 이게 지금 사람 잡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니 나라 잡을 이야기. 나라 잡을 이야기네요.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갖다 이 빚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나라 살림을 갖다 꾸려 나갈 때 어떻게 하든지 그 효율적으로 쓰고 절약하고 해야지 그야말로 돈 뻥뻥뻥 국채 발행하고 빚내서 쓰겠다는 건데
참 이건 정말 이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무너질 나라를 만들고 그렇죠. 있어요. 황 대표님 자꾸 이제 경제 조절 마시는데 저는 국제관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저는 자, 경제에 맞추고 싶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가 내왔던 한반도 정책이 뭐 어떤 거였습니까? 균형자는 동북아의 균형자. 네. 동북아 균형자가 그때 얼마나 또 뭐 우리 주변 강국들에서 네. 조롱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균형자라는 건 어떤 지역 간의 분쟁이 있고 뭐 이해 충돌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해낼 수 있는 국제 질서에서는 미국, 과거 영국 그 국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노무현 버전 2가 나와가지고 네. 했던 게 한반도 운전자료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거 2년 동안 하다가 지금 정은이한테 오지랖 넓게 하지 말고 귀싸대기 맞고 네. 온 사방에 지금 뭐 미국한테 하고 하는데 이제 이 국제 관계는 그러니까 저 키신저가 쓴 그 디플로머시라는 네.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네.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있다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 이제 세계 이제 뭐 스페인의 이제 뭐 함대 같은 함대. 무적 함대가 등장하고 네. 세계 패권이 이야기 될 때 로마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항상 국제 질서에서는 패권 국가 이 국제 질서를 균형 잡고 새롭게 재편하고 하는 그 주축국 뭐 예를 주축국도 있지만 이게 이제 패권 국가가 있는 네. 것이고 그 나머지 국가들은 그 패권 국가가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디플로머시 외교고 국제 정치였다. 네. 그런데 이거는 내추럴로 자연법처럼 물리학의 법칙처럼 우리 사회과학을 지배해온 어떤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머리 둔한 사람들이 이 국제 질서를 뭐 내가 뭐 해보겠다 이렇게 되었다 비극을 맞을 것이다라는 게 디플로마시 서문의 핵심이에요. 우리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미국이 만들어놓은 이 한미 군사 동맹에 대해서 아니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지금 그렇게 미국 대사 불러가지고 기사대기 때리고 지난번에도 누굽니까 그날 지소미아 탈퇴하는 날 그 미국 특별 대표 스티브 비건 옛날 말로 하면 청나라 황제 사신이 온 거예요. 야 조선 왕 조선 국왕 정동 장군 야 고종 너 임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따라주는 척 하는 게 그 국제 질서에 맞는 게 이거 뭐 비굴하다고 얘기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이 국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고 동북아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그 균형자 미국이 와가지고서 지소미아 폐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사신의 뺨을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두드려 기싸대기를 때리고서 그러고도 지금 미국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 우리 외교 안보 팀들은 아마추어 중에도 상 아마추어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하셨어요? 근데 자 보세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이제 김영광 실장이 이제 소개한 그래서 헨리 키신저의 그런 어떤 디플로마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험축으로 2000년 경험축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지금 그런 어떤 강대국 중심, 패권국 중심의 논리에 반항을 했던 것들이 과거에 보면 특히 이제 좌파 진영 아니겠습니까? 뭐 해방 진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이고 그것이 일단 보면은 젊은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혹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혹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같이 보면 그 일본하고 그야말로 경제 무역 전쟁 지난 7월부터 7, 8 두 달째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보면 계속 죽창가를 부르고 의병가를 부르고 거북선을 외치면서 점점점 그야말로 점점 더 기괴해지면서 자기 논리를 강화시키고 거기에서 이제는 지소미아 파기라는 그야말로 자해적 행위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보면 이제 미국한테 대드는 거예요. 왜? 이게 보면 먹힙니다. 젊은이.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 때 반일 반미만큼 잘 먹히는 게 없어요. 자기 진영을 갖다 공고히 엮어내는 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반일하는 데 대해서 야 반일하지 말고 우리 좀 냉정을 되찾고 일본과도 좋게 해결하자 그러면 바로 친일파는 몰립니다. 친일파는 과거에 보면 적폐보다 빨갱이보다 더 무서운 표현이 친일입니다. 거기에다 보면 특히 이제 20대, 30대, 40대 중심으로 해서 반미 기억 안 나세요?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촛불 집회 나가서 반미를 좀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미국 가본 적도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남북 관계만 잘 되면 모든 거 다 깽판 쳐도 그건 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글로 돌아가고 있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내년 총선을 위해서 철저하게 반일 반미로 그야말로 묶어놓으면서 경제가 폭망하는 부분을 갖다 가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 대통령이 한일 경제 전쟁에 대한 해법으로 잠깐 하루 얘기했던 게 평화 경제잖아요. 네. 북한하고 우리하고 손잡고. 단숨에 일본을 따라 넘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더니 그 한마디 안 하고 하더니 또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에도 평화 경제를 들고 와. 그러니까요. 이게 이 사람이 점점 고종이 1895년에 우리가 을미사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언저리에 네. 청일 전쟁으로서 일본이 청나라를 꺾고 네. 청나라의 종주권을 뺏고 사실 조선은 그때 망했어야지 맞는 거예요. 네. 힘의 관계에서. 그렇지만 1896년에 아관 파천해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고 그렇죠. 해서 또 그 얼마 뒤에는 또 칭제 건원을 했지 않습니까? 황제이고 대한제국 제국을 했다는데 아니 이게 나라의 독립을 지키는 길이었습니까? 그리고 문 대통령은 강한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의 기반을 위해서 네.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겠다는데 네. 핵무기를 가진 북한하고 네. 맞서가지고 자주국방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양반은 넌 말이 자기 말 속에서는 그래도 뭐 기승전결 앞뒤 논리가 맞아야 되는데 이거 뭐 앞뒤도 안 맞는 얘기 점점 이상한 사람으로 돼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갖다가 이제 국방 예산을 50조를 돌파했어요. 정부안.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보면 항공모함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참 이게 항공모함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보면 항공모함은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갖다가 공격할 때 그 항공모함이 필요한 겁니다. 항공모함이 영어로 뭔 줄 아세요? 캐리어 아닙니까? 캐리어예요. 비행기 싣고 다니는. 비행기 싣고 다니는 그냥 캐리어예요. 캐리어인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항공모함 만들어서 어느 나라를 공격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 이 보수 정권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네. 독도 방어 사령부를 만들자. 동해 방어. 제가 그때 그래서 이지스함도 이지스 함대를 서너 대를 새로 건조해가지고 거기다 넣고 독도만 제가 그 공직에 있을 텐데 네. 제가 그랬어요. 아니 국방 한다는 당신들 미친 사람들 아니냐. 네. 독도를 어떻게 국방력으로 지키냐 말이야. 독도는 외교로 지켜나가는 것이지. 네. 독도 방어 사령부 논의되는 걸 제가 막았습니다. 네. 그 말이 되는 소리면 그리고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제 관계, 국제 질서, 우리 대한민국이 서 있는 어떤 외교 안보적 지점에 대한 망각인 거예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를 자주국방해가지고 항공모함 우리가 만들어가지고서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 고종이 칭제곤원할 때 청나라, 그리고 또 망해가는 청나라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망자 존대. 망령대의 스스로 그냥 도취해가지고 스스로를 키우고 있다. 네. 이런 나라는 존재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허황한 이상한 생각을 하면 그걸 바라보는 국민인 우리는 불안한 거죠. 불안하지만은 어쨌든 513조의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다 짜서 국채 발행해서 나라의 빚 더미에 앉던 말던 그 돈 갖고 돈 펑펑펑 써가면서 인심 얻고 그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진 이상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차베스가 택했던 길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미국에 맞서서 우리도 자주국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은 물쓰듯 쓰면서 빚은 어마어마하게 남기는. 그야말로 일본하고는 전쟁을 하고 미국하고는 동맹 파괴하고 우리 자주국방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에서 빠지면서 보니까 중국에 들어붙으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남한과 북한 두 개가 있는데 좀 가만히 보니까 북한은 요즘 또 보면 미국에도 관심이 많고 남한은 중국에 관심이 많고 이거 어떻게 돼?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미국, 일본하고 지소미아 파괴하고 네. 태국과 지금 딸내미 가 있는 태국과 이제 지소미아를 체결한다는데 차라리 중국하고 지소미아를 체결하지? 글쎄 말입니다. 아이고 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상한 나라로 가고 있는 선장 문재인 대통령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습니다.